최근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높든 낮든 1억 원 모으기가 열풍이다.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그동안 1억 원 모으기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1억을 모은 사람 중에는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득 수준은 매우 평범했다. 그들의 저축 방법이나 구체적인 생활 습관까지 세세하게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저축 규모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이 생생하다. 그들의 간절함과 성실함이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적은 월급에도 1억 원을 모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나는 그동안 1억 원 모으기에 성공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소득이 많든 적든 목표 금액을 저축한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 선저축을 하고 가계부를 쓰고 소비를 절제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소득이 매우 높은 편임에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과소비였다. 그들은 자신이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돈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인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이 325달러인데 이것은 중국인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의 6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때 우리나라 유명 백화점의 명품 매장들은 오픈런 하지 않으면 입장하기 힘들 정도였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명품 과소비가 사라지는 분위기라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명품 매장 오픈런도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는 숨어있는 과소비가 많다는 사실이다.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소비란 누가 보아도 절대 과소비가 아닌데 특정 소비가 생활화되어 빈도가 늘어나고 자주 반복하다 보니 결국 과소비가 되고 마는 것들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명품 소비나 럭셔리 해외여행처럼 겉으로는 과소비로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쉽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소비 습관부터 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소비 습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미친 듯 오른 외식 물가로 점심 도시락을 싸갈까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외식 물가는 그야말로 미쳤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에는 쓸 수 있는 식생활비의 한계가 명확했다. 예를 들어 점심값이 5,000원이던 시절인 10년 전에는 아무리 비싼 밥을 먹으려고 해도 점심 한 끼에 고작 2, 3만 원이면 좋겠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식비의 상한선이 대체 있을까 할 정도로 외식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는 밥값만이 아니다. 커피값도 만만치가 않다. 직장인들에게는 하나의 루틴이기도 한 커피. 아침 출근길에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은 피곤한 출근길의 친구이자 위로가 되어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려는 일종의 자신만의 세레머니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 한 잔으로 끝나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또 한 잔, 오후 3시 정도에 나른해서 또 한 잔, 저녁 퇴근길에는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해 또 한 잔 등 여러 번 반복하는 직장인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커피값으로만 하루 몇만 원을 쓸 수도 있다.
사실 많은 회사의 탕비실에는 커피가 구비되어 있다. 그런데 탕비실 커피는 직원들에게 인기가 없다. 직원들을 위해서 탕비실에 커피 머신과 각종 간식을 준비해 두었는데도 점심시간에 밖에서 커피와 조각 케이크 등을 잔뜩 사들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대표님도 있었다. 회사도 직원에게도 좋은 현상은 아닌 게 확실하다. 커피숍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뚝 끊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밖에서 커피를 사 먹는 횟수를 줄여보면 어떨까?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던 과소비 습관을 고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옷장 앞에만 서면 많은 옷을 앞에 두고도 하소연을 한다. 입을 옷이 없어. 정말 옷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매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인들에게 이제 옷은 단지 추위와 더위를 막는 용도가 아니다. 나를 드러내는 패션이 되었다. 또 SNS에는 예쁘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원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옷이 정말 없다기보다 늘 새로운 옷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꼭 새 옷을 사지 않더라도 가진 옷들을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어렵고 귀찮다 보니 새로운 패션을 연출하려면 새 옷을 사입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입을 옷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들이는 것은 당연히 과소비다. 자신의 패션 욕구를 무조건 쇼핑으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있는 옷을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옷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일단 옷장 정리를 해보자. 입지 않는 옷을 꺼내서 정리하다 보면 의외로 유행이 돌고 돌아 멋있게 활용할 수 있는 옷을 몇 벌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이 패션에 민감하다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는 게 아닌 경년에 한 번씩 옷을 사는 식으로 소비하는 시기를 조금씩 늘려보자. 편한 만큼 소비하게 되고 불편한 만큼 돈은 모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보면 그 사람의 경제력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 대비 과하게 비싼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차를 보고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추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그 사람이 식당에서 내미는 카드를 보고 부자인지를 판단한다고 한다. 즉, 금융이 발달된 미국에서도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성공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차를 보고 결코 그 사람의 경제력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허세 지수를 알 수 있다. 차는 구입하는 순간 주유비며 세금, 보험료 등 차 유지비만으로도 지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렇게 월 소득이 400만 원이 안 된다면 버스, 지하철, 도보를 이용해야 하고 차는 사지 않는 게 맞다. 혹여 차를 사더라도 차값이 6개월치 월 소득 이내여야 한다. 자신의 소득 6개월치 이상을 차값에 소비하는 것은 분명한 과소비인 것이다. 소득 대비 비싼 차를 몬다면 그것이야말로 과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자가용이 아닌 허세를 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보자. 반값 할인, 역대급 할인, 이 가격 조건 마지막 방송 같은 말을 들으면 지금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값만 받고 팔 수도 있었던 것을 비싸게 팔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유혹하는 마케팅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싼지를 설득하고 지금이 아니면 이런 가격 조건으로는 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소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게 될지를 구매 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할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소비는 곧 그 가격만큼 100% 손실을 보는 행위다. 반대로 말하자면 아예 사지 않으면 할인율이 100%인 것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수익률 1% 챙기기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이쁜 쓰레기 소비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게 곧 수익률 100%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비의 유혹에서 발생한 소비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저축의 여력을 없앤다. 그렇게 우리는 소비를 할 때마다 정당한 소비인지 정말로 필요한 소비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꼭 필요한 소비인가? 이번 달 예산은 있는가? 대체제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지갑을 열기 전 몇 가지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도 소비가 타당하다 생각한다면 그 소비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갑을 열어도 마땅한 정당한 소비인 것이다. 우리가 과소비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필요 이상의 소비로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함이다. 반대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소비만 줄여도 그만큼 돈을 모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소비의 유혹을 이겨내는 일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하다. 과소비를 막아낼 용기를 가져보자. 불필요한 소비 습관만 바로잡아도 단돈 몇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반복하다 보면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돈 근력 또한 탄탄하게 성장될 것이다.